제가 어떤 환자들을 경험을 했냐면 비행기 가끔씩 타셨잖아요. 착륙을 하는데 좀 세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비가 돼요. 안녕하세요. 헬스조선의 이금숙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에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이름이 아주 어려운 질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쉽게 말하면 목 디스크의 협착증과 비슷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인대 이름인 후종인대. 그게 뼈처럼 딱딱해진다 해서 골화가 된다는 골화증. 그걸 묶어서 후종인대 골화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경과 몸통뼈의 사이에 얇은 인대가 골격의 이제 형태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얇아서 비닐처럼 얇아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인대인데 이게 두꺼워지면서 뼈 쪽을 누르지는 않고 신경 쪽으로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누르는 협착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얼마나 흔한 질환인가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공의 때거나 뭐 학생 때는 굉장히 드문 병으로 저희들이 알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졌죠. 건강하게 오래 경제적인 그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발병률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비교적 흔히 보고되고 있어서 일본에서 기술되고 체계적으로 연구된 그런 질환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이게 원인만 알면 치료가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게요. 네네. 거기에서 이미 병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동아시아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하지 않는 식습관 뭘 것 같아요? 쌀. 쌀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쌀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연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보고도 사실 있고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걸 봐서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 또 어떤 보고들이 있냐면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집안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한 25% 정도의 확률로 자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어떤 때 의심을 해야 되는지 의심 증상. 그게 인대가 딱딱해지면서 두께가 두꺼워지면 신경을 누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후종인대 골화증은 두꺼워지면 워낙에 있던 위치가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네네. 척수신경, 큰 신경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손이 저리다, 뭐 이제 손 움직이는 게 좀 어둔해졌다, 젓가락질하는 게 불편하거나 이런 볼펜을 쓰거나 글씨 쓰는 게 좀 불편해졌다고 얘기들 하시죠. 또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졌다. 이런 단계에 접어들면 사실은 꽤 진전돼 있는 협착증의 증상이 됩니다. 큰 신경을 누른다고 하니까 목 디스크보다 더 중한 질병 같은데 좀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럼요. 제가 어떤 환자들을 경험을 했냐면 비행기 가끔씩 타셨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못 타고 타고 있지만 있는데. 착륙을 하는데 좀 세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머지 승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착륙하면서 놀라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착륙하는 과정에서 마비가 돼요. 팔다리가 마비가 되신 그런 이제 60대 중반의 그 남자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은? 수술했죠. 수술했는데 후유증이 좀 남으신 그런 그 비행기- 원인이 후종인대 골화증이었나요? 그렇죠. 협착증이 있었는데 원인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그때서야 발견됐던 환자거든요. 와,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그렇죠. 그래서 목이 좀 뻣뻣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 목의 움직임의 각도가 좀 적은 사람들은 후종인대 골화증을 검사를 하실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지. 지금 보시는 사진이 MRI 사진이에요. 네. 근데 뒤쪽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뭐가 하나 검은 음역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네. 거죠. 보이세요? 그러네요. 저게 사실은 저 MRI만 놓고 보면 저게 디스크인지
뭐 인대가 골아돼 있는 건지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라는 정도죠. 네. CT에서 더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 척추뼈 뒤쪽으로 하얀 돌기가 형성이 돼 있는 네. 거 있잖아요. 네. 저게 후종인대가 딱딱해져 있는 현상입니다. 와, 저기 CT에서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저 골아돼 있는 모습은 MRI보다 CT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후종인대 골아증이라는 거는 신경의 앞쪽에 생겨 있는 병이기 네. 때문에 앞쪽에서 수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 마디를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 수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의 위쪽에 생겨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쪽에서 수술하려면 턱이 막고 있어요. 아래쪽에 여러 마디의 이제 후종인대가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마디의 뼈를 같이 절개를 해야지 후종인대를 네. 만날 수가 있거든요. 큰 수술이군요. 수술이 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제거하고 나면 관절을 다 고정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은 잘 됐는데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뒤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어. 후종인대 골아증 그 병은 제거를 다 하진 못하지만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좀 넓혀주는 형태의 후공 성형술이나 후공 절제술이나 예. 뒤쪽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수술의 결과, 수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경추에 생기는 병에 비해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그 병원이나 그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 신경의 기능을 모니터하는 장비들, 네. 또 수술하는 부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네.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단과 치료는 신경외과 의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원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